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예, 들어온 사람들은 출석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학번 쓰시고 성명 쓰시면 됩니다. 해서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중간시험 이후에 첫 번째 수업이죠. 여기부터가 이제 기말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미분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부터는 적분에 대한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5장 1절 넓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우선 어떤 영역의 넓이를 계산을 해볼 텐데 이 계산 과정이 조금 후에 정적분이라는 그런 정의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예제 1번을 한번 볼게요. x가 0부터 1까지 해서 움직이고 주어진 포물선 y는 x제곱, 이 포물선의 아래에 있으면서 x축 위에 있는 그런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여기 아래쪽에 그림을 보세요. 여기 y는 x제곱이라는 식을 갖는 포물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포물선보다는 아래쪽에 위치하면서 이렇게 이쪽 방향이 되겠죠. X축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방향이 되겠죠. 그런 영역을 표시하면 여기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이 넓이를 S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S라는 이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오른쪽 그림처럼 여기 x가 움직이는 구간이 있어요. 0부터 1까지죠. 그 구간을 몇 개의 작은 구간으로 나누어서 그 넓이 전체에 대한 근사값을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오차가 있을 테니까 그 오차를 줄여나가는 그런 과정을 선택을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이 구간을 4개 구간으로 등분을 해 볼게요. 그러면 전체 구간이 0부터 1까지니까 전체 구간의 길이는 1이죠. 그러면 4개 구간으로 등분을 했다고 하면 그 등분되었을 때 작은 구간, 한 구간의 길이는 1을 4개로 나눴으니까 4분의 1씩입니다. 그러면 구간이 시작하는 부분이 0부터였어요. 0부터 해서 4분의 1씩 4개 구간으로 나눴으니까 첫 번째 구간은 0부터 4분의 1까지고 두 번째 구간은 4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고 세 번째 구간은 2분의 1부터 4분의 3까지가 되겠고 네 번째 구간은 4분의 3부터 1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나눈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전체의 넓이를 이 4개 영역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빗금친 부분이 여기 첫 번째 넓이, 두 번째 넓이, 세 번째 넓이, 네 번째 넓이 이렇게 나뉘었어요. 전체 넓이를 S라고 했는데 이 나눈 이 넓이를 각각 S1, S2, S3, S4 이렇게 번호를 붙일게요. 1번부터 4번까지. 자, 그렇다면 이 합을 계산하면 되는데 S1부터 S4까지 합을 구하면 되는데 이걸 실제 값을 지금 계산하려는 게 아니고 근사값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근사값을 어떻게 구할 건지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그림이 실제로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에요. 그 근사값을 첫 번째 영역, 그 넓이 S1을 이렇게 아래쪽에 근사값으로 구해놨습니다.
이 첫 번째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의 길이를 밑변으로 갖고 이 오른쪽 끝점, 구간의 오른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을 높이로 갖는, 즉 4분의 1에서의 함수값이죠. 그 높이로 갖는 직사각형을 생각해서 그 직사각형의 넓이로 근사값으로 선택하려고 해요. 두 번째 영역의 넓이 S2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구간의 길이를 밑변으로 갖고 그 두 번째 구간에서의 오른쪽 끝점 2분의 1이죠. 2분의 1에서의 함수값을 높이로 갖는 그런 직사각형을 생각하고 그 넓이로 대신할 거예요. 다 똑같이 할 겁니다. 세 번째 구간도 오른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을 높이로 갖는 직사각형의 넓이, 네 번째 구간도 오른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을 높이로 갖는 직사각형의 넓이, 이렇게. 그래서 이 직사각형 넓이를 4개 더한 것을 우리 넓이의 근사값으로 선택을 할게요. 자, 그럼 여기 그림에 보듯이 여기 포물선 위쪽으로 이 직사각형이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생겼죠. 이만큼을 더 계산을 했으니까 이거 다 더한 것, 이 포물선 위쪽에 있는 부분, 이만큼이 오차가 되죠. 그렇죠? 일단 구간을 4개로 나눴을 때 오차를 보면 오차가 제법 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차를 줄이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 다음은 오차를 0으로 보내야, 그래야 참값이 되는 거죠. 오차를 0으로 보낼 거예요.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이 근사값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기호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우리가 계산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실제 계산을 해 볼까요? 이 근사값을. 이 직사각형은 전부 0부터 1까지 구간을 4개로 등분을 했으니까 밑변의 길이는 전부 4분의 1씩입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가 밑변 4분의 1 곱하기, 근데 높이는 전부 이 구간의 오른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으로 계산을 했어요. 근데 주어진 함수는 y는 x제곱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끝점을 제곱해서 곱하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구간의 근사값은 오른쪽 끝점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에서의 함수값 4분의 1을 제곱한 거, 이걸 곱해주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두 번째 직사각형도 밑변의 길이 4분의 1하고 오른쪽 끝점 4분의 2, 2분의 1이지요. 4분의 2에서의 함수값, 그것의 제곱, 이걸 곱하면 사각형의 넓이가 돼요. 마지막 네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은 점점점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거니까 점점점으로 처리했습니다. 네 번째 직사각형도 밑변의 길이 4분의 1과 오른쪽 끝점 4분의 4, 1이죠. 그 함수값, 그것의 제곱이죠. 그걸 곱하면 돼요. 자, 우선 이 근사값을 실제로 계산을 해볼게요. 얼마를 근사값으로 썼는지. 여기 밑변의 길이는 전부 4분의 1이니까 묶어내고요. 높이는 첫 번째 것은 4분의 1의 제곱, 두 번째 것은 4분의 2의 제곱, 세 번째는 4분의 3의 제곱이겠죠? 네 번째는 4분의 4의 제곱.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실제로 계산하면 64분의 30 이렇게 나오고요. 그 값이 약분되면 32분의 15. 우리가 얻은 근사값은 32분의 15였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오차가 이만큼 이렇게 눈에 보이게 오차가 크다라는 게 지금 단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오차를 0으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한 이 근사값을 기호를 쓸게요. 여기 구간을 나눴죠. 그때 0부터 1까지 구간을 나눠서 4등분 했으니까 0과 4분의 1과 2분의 1과 4분의 3과 1, 이런 점이 생겼죠. 그래서 이걸 번호를 주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구간의 끝점을 x0, x0는 0이에요. 그 다음 작은 구간을 거쳐가면서 오른쪽 끝점들, 그것을 번호를 1번부터 붙이겠습니다. x1은 4분의 1, x2는 4분의 2,
x3는 4분의 3, x4는 4분의 4. 이렇게. 자, 그럼 구간의 길이라는 것은 이렇게 x에다가 번호 붙인 이 점들로 표기를 하면 xi에서 그 왼쪽 점 xi-1을 뺀 거죠. 이 구간의 길이를 i번째 구간의 길이다라는 뜻으로 ΔXi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한 것은 첫 번째 구간 i가 1일 때 첫 번째 구간 이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 구간의 길이가 바로 밑변의 길이죠. ΔXi하고 오른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높이였어요. 그럼 오른쪽 끝점은 첫 번째는 x1, 두 번째는 x2, 세 번째는 x3, 네 번째는 x4.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은 i번째 구간의 오른쪽 끝점 xi에서 함수값 fxi죠. 그렇죠? 해서 밑변 ΔXi와 높이 fxi를 곱하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고요. 그걸 첫 번째 구간부터 네 번째 구간까지 다 더하면 되죠. 그걸 기호로 시그마 i는 1부터 4까지 4개로 나눴으니까 fxi 곱하기 ΔXi라고 쓸게요. 예, 이렇게 합으로 표현됐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합의 이름을 줄 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계산된 거구나 하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또 이렇게 하니까 오차가 좀 커요. 그래서 구간을 조금 더 잘게 썰면 그러면 오차가 줄어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잘게 썰어 볼게요. 그래서 구간을 0부터 1까지 구간을 30개 구간으로 등분을 했어요. 30개 구간으로 등분했으니까 실제 값은 S1번부터 S30번까지 넓이 계산하면 되고요. 그것들을 아까처럼 오른쪽 끝점에서의 그 함수 값으로 높이를 갖는 그런 30개 직사각형의 넓이를 더한 것으로 근사값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근사값은 즉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다 더한 거죠.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한 것은 밑변은 전부 30분의 1이죠. 30개 구간으로 등분했으니까. 그럼 첫 번째 구간은 오른쪽 끝점이 30분의 1이고 두 번째 구간은 오른쪽 끝점이 30분의 2, 30번째 구간은 오른쪽 끝점이 30분의 30. 그렇죠. 자, 그래서 30분의 1부터 30분의 30까지 제곱해서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근사값은 전부 30분의 1, 밑변의 길이 똑같으니까 끄집어내고요. 높이는 30의 제곱분의 첫 번째 구간은 1의 제곱, 두 번째 구간 직사각형 넓이 그 높이를 계산한 것은 30제곱분의 2의 제곱, 30번째는 30의 제곱분의 30의 제곱.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걸 실제로 계산하면 대략 0.350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이걸 아까처럼 예, 우리가 기호를 연습할 거니까 기호를 줄 거예요. 30개로 나눴으니까 0부터 1까지를 x0부터 x30까지로 이렇게 번호를 줄게요. 자, 그럼 역시 이 작은 직사각형들의 그 밑변의 길이는 구간의 길이하고 똑같으니까 xi에서 xi-1을 뺀 그걸 ΔXi라고 쓰기로 했죠. ΔXi가 i번째 구간의 길이입니다. 그것하고 오른쪽 끝점은 xi니까 거기서 함수값 fxi 이게 높이가 되죠. 이 밑변의 길이하고 높이를 곱하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죠. 이걸 30개를 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i는 이번엔 1부터 30까지 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계산한 근사값은 시그마 i는 1부터 30까지 fxi 곱하기 ΔXi가 됐죠. 그렇죠? 예, 이렇게 근사값을 계산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니까 역시 포물선 위쪽으로 이렇게 직사각형, 예, 이 영역들이 이렇게 삐져나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삐져나간 부분들이 바로 오차입니다. 어쨌든 아까 4개로 나눌 때보다는 오차가 좀 작아졌어요. 그렇죠? 하지만 오차가 있으니까 참값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차를
0으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차가 0으로 갈까라는 걸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럼 과정을 한 번만 더 가볼게요. 30개로 나눠도 오차가 있으니까 조금 더 나눠볼까요? 큰 차이는 없지만 50개로 나눠볼게요. 그렇다면 0부터 1까지를 50개 구간으로 등분을 하면 작은 구간의 길이는 50분의 1씩이지요. 그렇다면 역시 50개 영역의 넓이를 더한 그 참값에 대해서 근사값을 오른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을 높이로 갖는 직사각형,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한 것으로 근사값을 똑같이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직사각형은 밑변의 길이 50분의 1과 높이는 오른쪽 끝점 50분의 1에서의 함수값 50분의 1의 제곱. 이게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고요. 두 번째 직사각형은 밑변의 길이 50분의 1하고 높이 50분의 2의 제곱하고 곱하면 되고요. 50번째 직사각형은 밑변의 길이 50분의 1과 높이 50분의 50의 제곱을 곱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실제 계산한 값은 50분의 1을 끄집어내면 그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50분의 1의 제곱에서 50분의 2의 제곱 점점점 해서 50분의 50의 제곱까지 그것들을 다 더한 것을 50분의 1과 곱하면 되겠죠. 실제 계산하면 0.3434 이 정도가 나옵니다. 자, 어쨌든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오차는 역시 있어요. 포물선 위로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4개일 때보다 훨씬 작아졌고요. 30개로 나눴을 때보다도 조금 작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간을 여러 개로 나눌수록 오차가 더 작아진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역시 50개로 나눴을 때 우리가 계산한 근사값은 50개 구간의 번호를 줬어요. 이번엔 X0부터 X50까지 번호가 붙겠죠. 0부터 1까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가로는 구간의 길이 xi에서 xi-1을 뺀 거고요. 그거 ΔXi라고 쓸 거고요. 높이는 오른쪽 끝점 xi에서 함수값이니까 fxi. 그렇죠? 그래서 그 높이하고 밑변의 길이하고 곱하면 직사각형의 넓이. 그걸 50개 직사각형을 다 더해야 근사값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fxi 곱하기 ΔXi를 1부터 50까지 바꾸면서 그 50개의 값을 다 더한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이제 오차를 0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4개, 30개, 50개 이렇게 선택한 것은 일반적으로 n개를 선택한 거다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0부터 1까지 구간을 n개로 등분했으니까 우리가 실제 구하는 영역은 S1부터 SN까지고 그것을 근사값으로 계산한 것이 n개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입니다. 그러면 n등분을 했으니까 한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n분의 1씩이죠. 그래서 n분의 1하고 높이는 역시 x가 0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구간의 길이가 n분의 1씩이라면 0부터 n분의 1까지, 그 다음은 n분의 2까지, 그 다음은 n분의 3까지 이렇게 가겠죠. 해서 1까지 다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간의 높이는 첫 번째 구간의 오른쪽 끝점 n분의 1의 제곱이에요. 두 번째 구간은 밑변의 길이 n분의 1 똑같고 높이는 두 번째 구간의 오른쪽 끝점은 n분의 2지요. 그래서 n분의 2의 제곱이 곱해지겠죠. 마지막 n번째 직사각형은 밑변의 길이 n분의 1과 높이 n분의 n의 제곱이 곱해지겠죠. 그걸 다 더한 것이 근사값이니까 n분의 1 끄집어내고 높이에 해당하는 값을 n분의 1의 제곱 그리고 n분의 2의 제곱 n분의 n의 제곱까지 그걸 다 더해서 n분의 1과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걸 실제로 계산하면 여기 n분의 1이 있고 여기 n제곱분의 1이 있으니까 n3승분의 1이 앞으로 나가고요. 여기 분자를 다 더한 것은 1의 제곱부터 이 값을 1, 2, 3, 4 해서 n까지 바꿔가면서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 다 더한 값이 있죠. 그걸 시그마 기호로 쓰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여기 1부터 n까지 움직였어요. 그렇죠? 무엇에 제곱하는 거니까 i 제곱을 다 더한 거죠. 그렇죠? 예, 해서 실제 계산한 값은 1의 제곱, 2의 제곱 해서 n의 제곱까지 다 더한 겁니다. 그 값이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이렇게, 이 값은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근사값은 거기에 n3승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값이에요. 이걸 아까처럼 역시 함수 값과 구간의 길이 곱한 것에 시그마 기호를 가지고 표현한다면 구간의 길이는 델 xi고요. 오른쪽 끝점 xi에서의 함수 값이 높이니까 높이는 fxi고요. 그 두 개를 곱한 것이 직사각형의 넓이고요. 그것을 이번에는 i는 1부터 n까지 바꿔가면서 더한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값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n개로 등분했을 때 근사값이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참값은 이제 n을, 이 숫자를 아까처럼 4개, 30개, 50개 이렇게 늘릴수록 오차가 작아진다는 걸 아니까 n을 한 1억 개 또는 1000억 개 이렇게 잡았다면 오차가 거의 안 보이겠죠. 다시 얘기하면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오차가 0이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값에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참값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얻은 근사값은 n의 3승분의 1하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걸 곱한 값이었어요. 이 값에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주면 그러면 참값을 얻을 수 있죠. 즉, 우리 기호로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계산했던 그 근사값은 항상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xi 곱하기 델 xi 이게 근사값이죠. 그렇죠? 이 근사값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극한을 취해주면 결국 이 극한이 존재한다 그러면 참값으로 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풀었던 그 예제 y는 x제곱이라는 그 함수에 대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근사값을 계산한 것은 n 3승분의 1하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걸 곱한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의 참값은 여기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극한을 계산해 볼까요? 여기 분모는 최고차항이 n3승, 분자도 최고차항이 여기 n, 여기 n, 여기 n이 곱해졌으니까 n의 3승이 최고차항. 그렇죠? 그렇다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은 n3승에 있는 개수가 결정하죠. 분모는 6이고 분자는 2네요. 그래서 답은 6분의 2, 약분하면 3분의 1이 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y는 x제곱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 위에 있는 이 영역의 넓이는 3분의 1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넓이를 이게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구분구족법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 방법으로 구해봤는데 이것을 이렇게 구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정적분이라는 그 값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는 fx는 x제곱, y는 x제곱 이렇게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그런 값을 계산해 봤지만 어떤 함수가 되던 이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죠. 값이 존재한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할게요. fx 그리고 구간이 a부터 b까지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조금 전에 했던 방법이 뭔가요? 주어진 구간, 조금 전 0부터 1까지였어요. 그 주어진 구간을 n개로 등분하는 거죠. 그렇죠? 해서 번호를 붙여요. x0, 그럼 왼쪽 끝점부터 a부터, 아까 0이었으니까 0부터 갔었고요. 마지막에 xn, 오른쪽 끝점, b까지 번호를 붙입니다. 조금 전 문제에서는 그 오른쪽 끝점, 구간의 오른쪽 끝점이 1이었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번호를 붙인 거죠. 그걸 n개로 등분했으니까 이 전체 구간의 길이는
b-a죠. 오른쪽 끝점에서 왼쪽 끝점을 뺀 거. 그걸 n개로 나눴으니까 한 구간의 길이는 n분의 b-a가 되겠죠. 그게 a부터 시작했으니까 첫 번째 구간의 오른쪽 끝점은 a에다가 n분의 b-a를 더한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n분의 b-a를 역시 그 왼쪽 끝점에다가, 즉 앞에 있는 것의 오른쪽 끝점이죠. 예, 거기다가 그 구간의 길이만큼 더해 나가면 돼요. 즉 n분의 b-a를 계속 더해 나가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x0부터 x1, x2 해서 xn까지 번호를 붙일 수 있어요. 그때 한 구간의 길이는 똑같이 오른쪽 끝점에서 왼쪽 끝점을 빼면 됩니다. del xi고요. 그렇죠? 오른쪽 끝점 xi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해서 그 함수값하고, 아까는 x제곱이라는 함수였으니까 그 함수값이 무엇인가의 제곱, 0보다 크게 나왔던 거고, 그냥 임의의 함수를 가지고 하면 이게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거 잊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함수값이다라는 거예요. 그 오른쪽 끝점에서의 함수값하고 구간의 길이 del xi하고 곱하고, 그걸 n개 구간마다 계산해서 그 n개 구간에서 계산한 값을 다 더하고,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고.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조금 전에 함수 y는 x제곱, 그 함수에 대해서는 값이 있었고 구간이 0부터 1까지였을 때 그 값이 3분의 1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런 값이, 이런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xi del xi, 이 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값이 만약에 존재하면 그럼 뭐라고 할 거냐? 주어진 함수 fx는 이 구간 a부터 b까지라는 구간에서 적분 가능하다라고 불러요. 적분 가능하다. 자, 그리고 적분 가능하면 이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뜻인데, 이 존재하는 이 극한을 우리는 이런 기호로 씁니다. 이 구간을 맞춰서 a부터 b까지 구간을 맞춰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어요. 예, 여기 영문자 s자를 길게 늘어뜨린 것처럼 쓴 것은 인티그럴 하는 기호고요. 구간 a부터 b까지를 이 왼쪽 끝점은 아래쪽에, 오른쪽 끝점은 위쪽에 써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주어진 함수 fx를 쓰고 그 다음 dx라고 씁니다. 그래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읽어요. 어렵지 않죠? 예, 이 존재하는 이 극한을 이런 기호로 쓴다. 그리고 이 기호로 쓴 이 값을 뭐라고 하냐? fx의 이 구간에서의 정적분, 예, definite integral, 정적분이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앞에서 봤던 그 예제는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x제곱 dx라는 값이지요. 그렇죠? 그 값이 3분의 1이 나왔던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정적분을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xi는 오른쪽 끝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계산 편의에 따라서 꼭 오른쪽 끝점을 쓸 필요는 없어요. 오른쪽 끝점 대신에 왼쪽 끝점으로 바꿀 수도 있고, 왼쪽 끝점, 아니면 계산이 편하다면 중점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점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선택하는 점은 여러분들 편의에 따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점을 표본점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표본점을 xi 스타라고 쓸게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xi 스타가 오른쪽 끝점이 되면 xi가 되는 거고, 왼쪽 끝점이 되면 xi-1이 되는 거고. 그렇죠? 중점이 된다라고 하면 xi-1과 xi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중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등등의 점들을 선택할 수 있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적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y는 x제곱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그 아래쪽에 있는 넓이를 계산해 봤는데, 그걸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
그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계산했던 그 과정을 똑같이 적용을 해봤어요. 자, 그 값을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함수 fx가 a부터 b까지 구간에 주어져 있을 때, 정의되어 있을 때, 그 구간 a부터 b까지를 n개로 등분해서 번호를 x0부터 xn까지라고 붙인다. 그때 한 구간의 길이는 ΔXI라고 쓸 거고 그 값은 xi-xi-1이다. 그렇죠? 그때 그 구간에서 오른쪽 끝점이나 xi 또는 왼쪽 끝점 xi-1 또는 중점 2분의 xi-1 플러스 xi 등등을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선택한 점을 금방 얘기한 것처럼 xi 스타라고 쓰자. 그럴 때 이 구간의 길이 ΔXI하고 선택한 이 표본점에서의 함수값 fxi 스타하고 곱하고 그걸 이 n개 구간에서 똑같이 계산해서 다 더하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그렇죠? 그래 놓고 그 값을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보자. 그럴 때 이 극한이 만약에 존재하면 이 함수는 이 구간에서 적분 가능하다고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존재하는 이 극한 값을 리밋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쓰자.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xi 스타 del xi 이것을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쓰자. 그리고 이 값을 fx의 이 구간에서의 정적분이라고 부르자. 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어떤 값을 계산했을 때 여기처럼 리미트 시그마 델 xi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리미트와 시그마와 델 xi를 한꺼번에 이게 어떤 구간에서 계산된 건가 구간을 파악한 다음에 a부터 b까지 구간이었다고 하면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dx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리미트 시그마 델 xi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dx 이렇게 바꾼다. 그리고 남는 것은 이렇게 기호로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선택한 표본점은 독립변수로 필요한 독립변수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xi 스타 이걸 어떻게 선택을 했던지 x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기호가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로 바뀐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기호를 인티그럴 하는 것은 적분 기호라고 부르고요. 적분 기호. a부터 b까지라고 쓴 것은 적분 구간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 fx라는 것은 내가 적분할 함수다라는 뜻으로 피적분 함수, 인티그런드, 피적분 함수라고 부르고요. dx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미분 배울 때 x의 미분이 dx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 x의 미분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냐? 미분 형식이라고 불러요. differential form, 미분 형식. 예,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우리는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극한을 계산해야 되네요. 그렇죠? 근데 매번 극한을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건지, 극한 계산 없이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선 조금 전에 정적분이라는 걸 정의를 했는데 정적분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전에 앞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x제곱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계산을 했다면 넓이가 나왔죠. 그런데 x제곱하는 함수의 특징은 0보다 큰 값을 갖는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여기 f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 그래프가 x축 위에 그려질 겁니다. 그럴 때 이 구간을 n등분 해가지고 n개 작은 구간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 구간의 길이하고 이 오른쪽 끝점이나 왼쪽 끝점 이 구간에 있는 어떤 점 표본점에서의 함수값하고 곱했어요. 함수값이 0보다 크니까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은 이 높이가 되겠죠. 그렇다면 함수가 0보다 크다고 하면 높이를 곱했으니까 밑변하고 높이를 곱하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한 값이 근사값이고요. 그것의 극한을 계산하면 이 오차가 점점 이
곡선 위쪽으로 삐져나간 부분이 점점 작아지면서 없어지면서 이렇게 곡선 요것에 의해서 X축하고 요것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인 이 영역의 넓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정적분은 주어진 함수가 0보다 크다면 0보다 큰 함수의 그 주어진 구간에서의 정적분은 그 곡선과 X축 사이에 있는 영역, 그 영역의 넓이가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반대로 주어진 함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간의 길이는 똑같이 플러스인 값으로 곱해졌는데 이 표본점에서의 함수 값이 이제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음수라고 생각한다면 이만큼 높이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 거죠. 이만큼 높이를 곱하면 직사각형의 넓이인데 거기다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직사각형 넓이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들을 다 더해서 극한을 계산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X축하고 이 곡선 사이에 있는 이 영역의 넓이에 전체 마이너스 1을 곱한 것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다면 fx가 0보다 크다면 0보다 큰 함수의 정적분은 이런 영역의 넓이다. fx가 0보다 작다고 하면 0보다 작은 함수의 정적분은 이런 영역의 넓이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조금 전에 본 정적분하는 것은 리미트 시그마를 가지고 정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리미트와 시그마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질은 정적분에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공통적인 성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가 덧셈에 대해서 나뉜다라는 거죠. 시그마는 그 자체가 덧셈이란 뜻이니까 당연히 덧셈에 대해서 나뉘어요. 그리고 리미트도 극한, 우리 앞에서 이번 학기 시작할 때 극한에 대해서 배웠죠. 극한도 우리 덧셈에 대해서 나뉘어요. 그러니까 정적분도 덧셈에 대해서 나뉘어야 됩니다. 즉 fx와 gx를 더한 함수의 정적분은 이 각각의 정적분이 존재한다라는 가정 하에서 각각의 정적분을 더한 것과 같아요. 이걸 덧셈적이다라고 하죠. 덧셈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덧셈적이다. 마찬가지로 상수변 나갈 수 있죠. 시그마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리미트 밖으로도 상수가 나갈 수 있으니까 정적분 밖으로도 상수가 나갈 수 있어요. 정적분 안에 있는 상수는 정적분 기호 밖으로 나가서 곱해지면 된다. 즉 fx와 어떤 상수 c를 곱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함수의 정적분을 계산하려고 하면 fx의 정적분에다가 그냥 c를 곱하면 된다.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수가 나갈 수 있다, 상수배가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성질을 동차적이다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정적분은 동차적인 성질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정적분은 덧셈적이고 동차적인 성질이 있어요. 덧셈적이면서 동차적인 것을 우리가 선형적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적분에는 선형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성질. 예, 정적분은 큰 함수의 정적분이 커요. 큰 함수를 정적분한 것과 작은 함수를 정적분한 것을 비교를 하면 큰 함수의 정적분이 작은 함수의 정적분보다는 크다. 0보다 큰 쪽에서만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fx가 이렇게 gx보다 크다라고 하면 둘 다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fx의 그래프가 위에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fx의 정적분은 이만큼 넓일 거고 gx의 정적분은 이만큼 넓이겠죠. 위쪽에 있는 부분까지 간 이 넓이가 더 크겠죠. 그렇죠? 예, 주어진 함수가 0보다 크던 작던 관계없이 항상 이런 일이 성립합니다. 예, 그래서 큰 함수의 정적분이 크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정의로 우리가 이 구간을 적분 구간을 순서를 바꿔볼 때가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계산을 위해서. 그때 만약에 인티그럴 b부터 a까지 fx dx를 구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구간의 순서를 바꿔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이렇게 정적분 계산한 것하고 비교하면 부호가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건 정의예요. 그래서 인티그럴 b부터 a까지 fx dx는
마이너스 인티그럴 순서 바꿔서 a부터 b까지 fx dx하고 같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정적분은 구간을 두 개로 나눠서 더한 것하고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a부터 c까지의 정적분은 그 사이에 있건 바깥쪽에 있건 관계없어요. 어떤 수 b를 선택을 해서 두 개의 정적분의 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a부터 b까지 정적분하고 이어서 b부터 c까지 정적분하고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예, 정적분 구간을 나눌 수 있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안쪽에 있는 걸 가지고 fx가 0보다 큰 걸 가지고 한번 살펴본다면 물론 모든 경우에 다 성립합니다. 예, a부터 b까지 예, 그리고 b부터 c까지 이렇게 연결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그렇다면 a부터 b까지 정적분 이 넓이죠. b부터 c까지의 정적분 이 넓이죠. 그러니까 a부터 c까지의 이 정적분이 이 전체 넓이니까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더한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 주어진 함수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함수가 왔던 그리고 선택하는 b가 어떤 수가 되었건 다 성립합니다.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0의 정적분은 0이에요. 예, 이것은 정의를 가지고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정적분의 정의는 리미트 시그마 그리고 fxi 스타 델 xi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0 함수다라는 것은 함수값이 0이니까 표본점을 무엇으로 선택하든지 그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이 0이 되죠. 즉 fxi 스타가 0이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델 xi를 곱해도 0일 거고 그걸 시그마 다 더해도 0일 거고 각 구간마다 0이니까 그리고 거기다 리미트 취해도 0이겠죠. 그렇죠? 0 함수의 극한은 0이다. 그렇죠? 그래서 0의 정적분은 0이 됩니다. 예,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9번째. 1의 정적분은 이 구간의 길이와 같아요. b-a하고 같습니다. 예, 이것은 구간의 길이가 되죠. 그렇죠? 예, 이것도 정적분 정의로부터 예,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또는 그림으로부터 해석해도 바로 알 수 있어요. y는 1 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a부터 b까지 이런 구간을 선택했을 때 당연히 1은 0보다 큰 함수니까 그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 위쪽에 있는 이 영역의 넓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높이가 바로 1이죠. 함수값. 그러니까 이 밑변은 b-a고 b-a와 1을 곱하면 b-a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의 정적분은 구간의 길이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1의 정적분은 구간의 길이에요. 예,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구간의 길이가 없어요. a부터 a까지 한 점이죠. 한 점에서의 정적분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인티그럴 a부터 a까지 fx dx 이렇게 구간의 길이가 없으면 0이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구간을 n등분해서 작은 구간의 길이를 곱할 텐데 전체 구간이 길이가 0이니까 n등분해도 작은 구간의 길이가 각각 0이죠. 그 구간의 길이가 곱해질 거니까 그 표본점에서의 함수값 곱해도 0이고 그걸 다 더해도 0이고 극한을 쳐도 0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티그럴 a부터 a까지 fx dx는 0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11번째. fx가 ab라는 구간에서 연속함수다라고 하면 그 구간에서의 정적분이 그 구간 안에 있는 어떤 점에서의 함수값하고 구간의 길이를 곱한 것과 같아질 수 있어요. 예, 이 11번째 성질은 우리가 정적분의 평균값 정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정적분의 평균값 정리.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렇게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처럼. 예, 그럴 때 여기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예, 여기 이 함수의 정적분을 계산한 왼쪽에 있는 값은 지금 그림처럼 fx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두고 얘기를 할 텐데 그렇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그냥 쉽게 보라고 이렇게 0보다 큰 것처럼 그려놨어요. 그렇다면 이 적분은 당연히 이 곡선 아래쪽에 있는 넓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때 이 함수가 연속이라면 이걸 이렇게 이 그래프를 톡톡 다져서 이렇게 수평을 맞췄어요. 자, 그럴 때 이 아래쪽에 있는 넓이가 변하지 않고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넓이하고 이렇게 평행을 맞춘 이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연속이니까 이 선하고 만나는 점이 어딘가 있겠죠. 이 곡선상에서. 이 한 점을 선택해 볼까요? 그때 이 x값을, 이 점의 x좌표를 c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만큼 높이에 해당하는 값은 fc 이렇게 되겠죠. c에서의 함수값.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하고 이 높이를 곱하면 되니까 밑변의 길이는 구간의 길이 b-a가 되죠. 그다가 높이 fc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같아지는 점이 생깁니다. 이런 정리를 적분의 평균값 정리다 이렇게 불러요. 기억해 두세요. 적분의 평균값 정리. 주어진 구간에서 함수의 정적분하고 구간의 길이와 그 구간에 있는 어떤 점에서의 함수값을 곱한 것이 같아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 점을 찾을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12번째 성질은 정적분은 변수의 역할이 없어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변수를 x로 써서 fx, dx 이렇게 계산한 거나 변수를 t로 써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t, dt 이렇게 계산한 거나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적분에 사용하는 이 변수를 dummy variable이라고 합니다. 역할이 없다. 어떤 변수로 바꿨어도 같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기억을 해주세요. 당연히 정적분을 리미트, 시그마, 델 이렇게 주었으니까 그렇죠? 구간이 같으면 n등분 했을 때 그 작은 구간들이 같아요. 그러면 그 작은 구간의 길이가 같아요. 그렇죠? 델 xi, 델 ti 어떻게 쓰던 변수를 x로 쓰던 t라고 쓰던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같아질 거고 당연히 표본점 선택하는 게 똑같으면 그 함수 값도 같은 함수니까 같을 거고 그렇죠? f xi 스타 계산한 거나 f ti 스타 계산한 거나 똑같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곱해진 이 두 개 곱한 값이 같으니까 다 더한 것도 같을 거고 극한을 취해도 같겠죠. 그렇죠? 이렇게 같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를 풀어볼게요. 예제 1번 볼까요? 0부터 파이까지라는 구간에서 이런 값을 계산했다. 그랬더니 그 값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3승 플러스 xi 곱하기 sin xi 델 xi 이렇게 표현됐다. 이걸 정적분으로 표현해라 그랬어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리미트 시그마 델 xi라고 된 것은 0부터 파이까지 구간이니까 인티그럴 0부터 파이까지 dx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남는 값은 이제 여기 표본점 xi를 xi 스타에 해당하는 이 xi를 독립변수 x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xi도 x, 여기 xi도 x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기 피적분 함수는 x의 3승 플러스 x 곱하기 sin x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 적분은 나중에 뒤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고치면 인티그럴 0부터 파이까지 x의 3승 플러스 x sin x dx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은 계산을 해볼게요.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x의 3승 마이너스 6x dx 이것을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할 거니까 리미트 시그마 델로 표현해야 됩니다. 구간이 0부터 3까지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0부터 3까지 구간 전체 구간의 길이는 3입니다. 그걸 n등분하면 한 구간의 길이는 3을 n으로 나눴으니까 n분의 3씩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0부터 가는 거니까 한 구간의 길이가 n분의 3씩이니까 첫 번째 구간의 오른쪽 끝점은 0에다가 n분의 3을 더하면 n분의 3. 두 번째 구간은 또 n분의 3을 더하면 n분의 6. 세 번째 구간은 또 n분의 3을 더하면 n분의 9. 점점점. 그렇죠. 규칙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는 n분의 3, 두 번째는 n분의 6, 세 번째는 n분의 9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i번째는 뭘까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xi 스타가 뭐냐라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3이라는 것은 3 곱하기 1이죠. 6이라는 것은 3 곱하기 2가 되겠죠. 9는 3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기다가 3 곱하고 두 번째도 거기다 3 곱하고 세 번째도 거기다 3 곱해서 표현할 거니까 i번째도 i에다가 3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n분의 3i가 됩니다. 그렇죠? 해서 xi 스타가 n분의 3i다라는 걸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럼 다 됐어요.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x의 3승 마이너스 6x d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 xi 스타 델 xi. 근데 델 xi는 한 구간의 길이니까 n분의 3씩이에요. 그렇죠? fxi라는 것은 우리 xi 스타를 n분의 3i로 찾았으니까 n분의 3i에서의 함수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x 자리에다가 n분의 3i를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x의 3승이니까 n분의 3i의 3승. 뒤에는 마이너스 6 곱하기 x니까 x 대신에 n분의 3i 대입하면 마이너스 6 곱하기 n분의 3i. 어렵지 않죠? 예, 이제 이 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할까요?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x의 3승 마이너스 6x dx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n분의 3i의 3승 마이너스 6 곱하기 n분의 3i 그 전체 곱하기 n분의 3 하고 바꿔놨어요. 이제 이쪽 극한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 극한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극한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된 이 극한을 우리가 계산할 건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하고 이 시그마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시그마가 이렇게 앞에 걸린 것과 뒤에 걸린 것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앞에는 이 값하고 n분의 3이 곱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분모에 n 3승이 있고 여기 n이 있어요. 두 개 곱하면 n 4승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자는 여기 3이 있고 여기에 3의 3승이 있죠. 그러면 3의 4승이니까 9의 제곱 81. 그렇죠? 그러면 n 4승하고 81은 상수니까 시그마 밖으로 나갑니다. 시그마는 i가 1부터 n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시그마의 변수는 i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앞에 남는 것은 i의 3승만 남죠. 해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의 3승. 그렇죠? 뒤에 마이너스 해주고요. 6 상수니까 시그마 밖으로 나갈 수 있고요. 그렇죠? 여기 n분의 1이 있고 여기 n분의 1이 있으니까 분모는 n제곱분의 1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상수 3이 있고 뒤에 3이 있고 6이 있으니까 6, 9, 54. 상수니까 나갔습니다. 시그마 밖으로. 그럼 시그마 안에는 뒤에 거는 i만 남았어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럴 때 i는 1부터 n까지 i를 더한 것은 1 플러스 2 플러스 점점점 해서 n까지 다 더한 거예요. 이 값은 역시 고등학교 때 배운 거고요. 기억하시면 되고요. 2분의 n 플러스 1이에요. 해서 그걸 대입해 주겠습니다. 여기 i의 3승을 다 더한 것은 1의 3승 플러스 2의 3승 플러스 해서 n의 3승까지 더한 겁니다. 이것은 2분의 n 플러스 1을 전체 제곱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갖다 쓰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것은 여기 i 3승 다 더한 것에다가 n 4승분의 81을 곱한 거니까 이런 값이 됐고요. 뒤에 거 빼주는 값은 여기 i를 다 더한 거 2분의 n 플러스 1에다가 n제곱분의 54를 곱해서 뺄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극한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만 계산해 보면 돼요. 여기 분모는 n 4승. 그렇죠? 분자는 n 두 개 곱한 거의 전체 제곱이니까 역시 n의 4승. 그렇다면 n 4승, n 4승 최고차항이 똑같이 4승으로 똑같으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은 이 n 4승에 곱해진 개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앞에 있는 이 값은 여기 분모에 2가 있고 그 제곱이니까 4분의. 그렇죠. 분자에는 81만 있어요. 해서 4분의 81. 뒤에 빼주는 값은 역시 여기 분모는 n제곱. 분자도 최고차항은 n 곱했으니까 n제곱. 이번에는 n제곱으로 최고차항이 같아요. 2차로. 그렇죠? 그렇다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은 역시 n제곱에 곱해진 개수를 가지고 결정하면 됩니다.
분모는 2고요. 분자는 54. 해서 2분의 54를 빼주면 되죠. 그렇죠? 2분의 54라는 것은 27이죠. 그렇죠? 그래서 4분의 하고 통분하면 4분의 81 마이너스 얘는 4를 곱하면 108이 되지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27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는 정적분의 정의, 리미트, 극한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봤고요. 그런데 0보다 큰 함수에 대해서 정적분은 넓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넓이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예제 3번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dx 이걸 넓이로 해석해서 계산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피적분 함수를 보니까 루트입니다. 당연히 0 이상인 값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넓이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주어진 값을 y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y가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이다 라고 하면 x는 이 적분 구간 0부터 1까지 해서 정의된 겁니다. 제곱해서 넘겨볼까요? y제곱이 1 마이너스 x제곱하고 같아야 되니까 넘기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고 x는 0부터 1까지예요. 그렇죠? 그때 y는 루트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y도 0부터 1까지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원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하는 것은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1인 원이죠. 이 원에서 x가 0부터 1까지 움직이니까 왼쪽 반쪽은 아니고요. y도 0부터 1까지 움직이니까 아래쪽 반쪽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4분의 1 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되겠죠. 그렇죠? 이 곡선이 바로 y는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x는 0부터 1까지 움직인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 곡선이 0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곡선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 위쪽에 있는 이 영역, 이게 바로 원의 4분의 1쪽이죠. 이 영역의 넓이가 바로 0부터 1까지 이 함수를 적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dx 이 정적분은 바로 이 4분의 1원의 넓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정적분 아직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겠지만 이 넓이의 4분의 1을 계산해 주면 되죠.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인데 이 원은 반지름이 1이죠. 그렇다면 이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1의 제곱 파이가 되죠. 그렇다면 우리 정적분은 이 원의 넓이의 4분의 1이니까 이 정적분은 4분의 파이하고 같아야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정적분을 정의를 했고요. 정적분 그 의미를 가지고 직접 극한을 계산해서 그 값을 구하기도 했고 넓이라는 그런 의미를 해석해서 넓이를 이용해서 구해보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구할 수는 없죠. 넓이도 모양이 우리가 아는 그런 모양으로 생겨야 넓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고 정적분의 정의를 써서 계산한다라고 하면 극한을 계산하는데 함수가 사인, 코사인 이 정도만 바뀌어도 굉장히 극한 계산하는 것이 복잡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은 어쩌다가 이렇게 한번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계속 그렇게 그 방법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유용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정적분을 구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기술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정적분을 계산하는 기술이 미적분학의 기본정리라는 거예요. 미적분학의 기본정리는 두 가지가 있고요. 미적분학의 기본정리 1과 2가 있는데 미적분학의 기본정리 1을 이용해서 미적분학의 기본정리 2를 얘기할 거고요. 미적분학의 기본정리 2가 바로 정적분을 계산하는 기술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적분학의 기본정리 1부터 살펴볼게요. 어떤 정리냐? 함수 fx가 어떤 구간 a, b에서 연속이다. 그렇다면 그 구간에 있는 어떤 x에 대해서 gx를 인티그럴 a부터 x까지 f dt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이게 x의 함수가 되겠죠. 그 함수를 x로 미분해 보면 g'x 다시 얘기하면 gx가 이런 정적분으로 표현된 거니까 이런 정적분을 미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dx분의 d 이런 정적분, 즉 dx분의 d 인티그럴 a부터 x까지 fd dt 이 값은 fx가 돼요. 자, 이건 공식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정적분의 형태를 보면 아래쪽에 a라는 상수가 와 있어요. 그렇죠? 위에는 변수 x가 와 있어요. 이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조금 전에 정적분의 성질에서 봤듯이 이 구간의 순서가 바뀌면 부호가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간의 순서가 바뀌어 있을 때에는, 즉 위에 상수가 있고 아래쪽에 변수가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x라는 것이 세모라고 생각해 볼까요? 여기 x라는 것이 세모예요. 이렇게 세모가 맞춰져 있을 때 그 세모를 이 피적분 함수의 변수 t 자리에다가 대입하면 바로 fx 이렇게 얻을 수 있죠. 세모를 대입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공식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양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걸 간단하게 볼게요. g'x 당연히 여기 gx를 미분하는 거니까 우리 도함수의 정의대로 계산할 수 있죠. 도함수의 정의 잊어버리지 않았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 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그렇죠? 근데 gx 플러스 h는 여기 gx가 여기가 세모면 여기 적분으로 여기가 세모예요. 그러니까 세모가 x 플러스 h로 바뀌었으니까 적분에 여기 세모가 x 플러스 h로 바뀌면 됩니다. 마이너스 gx 여기 세모니까 적분에 여기가 x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분자가 이렇게 두 개 적분의 차로 표현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면 이 뒤에 있는 이 정적분의 순서를 바꾸면 되죠. a부터 x까지니까 x부터 a까지다라고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분자가 두 개 정적분의 합으로 표현됐는데 이제 보니까 오른쪽은 x부터 a까지, 왼쪽은 a부터 연결되지요. x 플러스 h까지. 그렇다면 두 개 더한 것은 아까 정적분의 성질 x부터 x 플러스 h까지의 정적분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분자가 이제 x부터 x 플러스 h까지 정적분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피적분 함수 ft가 여기 이렇게 f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연속인 함수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정적분 성질에서 11번째 적분에서의 평균값 정리 배웠죠? 그렇죠? 그 평균값 정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평균값 정리에서는 이 정적분이 뭐하고 같으냐? 구간의 길이와 이 구간에 있는 어떤 점에서의 함수값을 곱한 것하고 같다. 그렇죠? 구간의 길이는 x부터 x 플러스 h까지니까 구간의 길이는 h지요. 그렇죠? 이 구간에 있는 어떤 점을 c라고 했다면 그 점에서의 함수값 fc하고 곱한 것하고 이렇게 정적분이 같다. 그렇죠? 적분의 평균값 정리. 예, 이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C라는 것은 이 구간 안에 있어야 돼요. X하고 X 플러스 H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H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H 약분하면 FC의 극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C라는 것은 이 구간 사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X하고 X 플러스 H 사이에 있어요. 그렇다면 h가 0으로 가버리면 x 플러스 h는 x를 향해 갈 거니까 x하고 x 플러스 h 사이에 c가 있다고 했는데 h가 0으로 가니까 x 플러스 h는 이렇게 x로 가까이 가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는 c도 밀려서 x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해서 우리의 극한은 fc의 h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인데 c가 x를 향해서 가니까 fc는 fx로 갈 수밖에 없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을 연습을 해볼게요. 이제 1번. gx가 인티그럴 1부터 x까지 t제곱 dt다. 도함수를 구해라. g'x라는 것은 dx분의 d 이적분이죠. dx분의 d 인티그럴 1부터 x까지 t제곱 dt. 여기 x가 맞춰져 있고 x가 위에 있어요. 그렇죠? 아래쪽에 상수고. 그렇다면 계산할 거 없이 그냥 t에다가 x라고 대입하면 된다. t제곱에 t 대신에 x를 대입하면 x제곱이죠. 그렇죠? 해서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답을 쓰는 겁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gx가 인티그럴 0부터 x까지 루트 1 플러스 t제곱 dt다.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라. g'x는 dx분의 d 이적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x가 맞춰져 있고 변수 x가 위에 있는 적분이고 아래쪽엔 0, 상수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p적분 함수의 t 자리에 x를 대입하면 그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 1 플러스 t제곱에서 t에다가 x를 대입하면 루트 1 플러스 x제곱. 아주 쉽죠?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sx라는 값은 인티그럴 0부터 x까지 사인 2분의 파이 t제곱 dt다. 그때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s' 하는 값은 이 정적분을 dx분의 d 미분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역시 여기 세모 맞춰져 있어요. x는 위에 있고 만약에 아래쪽에 있다 그러면 순서 바꿔서 마이너스 해놓고 계산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위에 있으니까 그대로 놓으시면 되고 여기 변수 t 자리에다가 x로 바꾸면 돼요. 그렇다면 사인 2분의 파이 t제곱이었으니까 t를 x로 바꾸면 사인 2분의 파이 x제곱. 아주 쉽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그런데 이번에는 dx분의 d 했는데 여기가 세모가 아니고 x의 4승이에요. 함수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u라고 바꾸면 이 정적분은 u로 표현되는 함수인데 u가 다시 x의 4승, x로 표현된 함수니까 최종 변수가 x다. 그래서 최종 변수 x를 가지고 미분하려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연쇄 법칙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티그럴 1부터 x의 4승까지 시컨트 t dt 이걸 x로 미분하고 싶은 거니까 거기다 dx분의 d 한 값인데 이 값은 x라고 안 돼 있고 x의 4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u라고 바꿔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인티그럴 1부터 6까지 시컨트 t dt 이렇게 된 것을 dx분의 d 하고 x로 미분하려는 거죠. 그렇죠? 뒤에 있는 것은 u의 함수인데 u가 x의 4승이니까 결국 대입하면 x의 함수다. 그래서 그걸 x로 미분하려는 거니까 연쇄법칙을 써야 된다. 연쇄법칙이 뭔가요? 안쪽에 있는 u를 하나의 변수로 생각해서 우선 이 값을 u로 미분하고 끝내지 말고 u를 다시 x로 미분해서 곱해주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지금 미분할 때 우리가 배웠던 연쇄법칙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앞에 u로 미분한다라고 하면 여기가 u 세모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u가 위쪽에 있고 여기 상수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u를 여기 p적분 함수의 t 자리에 대입하면 되죠. 그렇죠? 해서 u를 대입한 거니까 시컨트 u. 그렇죠? 거기다가 u를 미분해 곱하면 됩니다. u가 x의 4승이었어요. x의 4승을 미분하면 4x의 3승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는 4x의 3승하고 시컨트 u가 곱해진 건데 u를 다시 x의 4승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시컨트 u는 시컨트 x의 4승.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답은 4x의 3승 곱하기 시컨트 x의 4승입니다. 자, 그럼 결과에서 여기가 어떤 함수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함수라고 하더라도 그냥 t 자리에다가 그 함수를 대입해요. 그러면 시컨트 x의 4승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x가 아니고 x의 함수가 되면 그냥 끝내지 말고 그것을 한번 미분해서 다시 한 번만 곱해주면 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미분해서 곱한다라는 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x였을 때도 x를 x로 미분하면 1이지요. 1은 곱하나 마나지요. 그러니까 x도 x로 미분한 1을 곱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은 여기 위쪽에 있는 이 값을 t 자리에 대입하고 그것을 다시 미분해서 전체에 곱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정적분을 계산할 준비가 됐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예, 이건 정리만 얘기를 할게요. 예, 이 내용은 바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를 구하고 싶어요. 그럴 때 fx가 이 구간에서 연속인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미분하면 p적분 함수가 될까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문자 f를 미분해서 소문자 f가 된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그때 이 대문자 f를 우리는 이 소문자 f
이것에 원시함수라고 불러요. 원시함수 또는 부정적분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거꾸로 했다라는 뜻으로 역도함수라고 불러요. 이렇게 해서 원시함수를 찾아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 원시함수를 가지고 여기 구간의 끝점 B에서 계산한 값에서 여기 A에서 계산한 값을 빼주면 된다. FB-FA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FB-FA를 가우스 기호로 이 브래킷 안에다가 FX라고 쓰고요. 적분 구간 A부터 B까지라고 쓸 거예요. FX A부터 B까지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을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라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조금 전에 gx라는 함수를 봤어요. 인티그럴 a부터 x까지 ft dt. 근데 그 함수를 x로 미분하면 fx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기 가정을 보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g'x가 fx다라는 걸 알았는데 f'x도 fx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f'x하고 g'x가 같다는 거죠. 도함수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같으니까 빼주면 0이 돼요. f'에서 g'을 빼주면 0이 돼야 돼요. 그런데 f'에서 g' 뺀 것은 f-g를 미분한 거죠. 이게 바로 f'-g'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f에서 g를 빼서 미분하면 0이다라는 거죠. 즉 f에서 g를 뺀 함수는 도함수가 영함수다라는 뜻입니다. 도함수가 영함수다라는 건 상수함수라는 뜻이죠. 그렇죠? 해서 fx-gx는 상수함수예요. 자, 그렇다면 a부터 b까지 해서 상수함수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값을 대입해도 똑같은 상수가 나와야 되죠. 그럼 a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x에 a를 대입하면 fa-ga가 c가 돼야 되죠. 그렇죠? fa-ga가 c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ga를 이렇게 적분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a로 바뀌었으니까 여기가 a로 바뀌어야 되죠. 즉 ga는 여기가 a로 바뀌어서 인티그럴 a부터 a까지 ft dt죠. 그런데 a부터 a까지의 정적분 0이다. 조금 전에 정적분 성질에서 봤죠.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ga라는 값은 0입니다. 그렇죠? 즉 0을 뺐으니까 fa에서 ga를 뺀 값은 fa죠. 그게 상수예요. 그렇죠? 해서 그 상수 c는 바로 fa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상수 대신에 이렇게 fa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fx에서 gx를 빼면 모든 x에 대해서 상수가 되는데 그 상수가 바로 fa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엔 x에다 b를 대입해 볼까요? b를 대입하면 fb-gb 그게 fa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gb라는 것은 여기가 b로 바뀐 적분이에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t dt.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정적분에서 이 변수는 역할이 없다고 했죠. 더미 베리어블이라고 불렀습니다. 해서 변수를 t로 쓰는 거나 x로 쓰는 거나 같아요. 즉 gb라는 것은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죠.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정적분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 gb라는 값은 우리의 정적분이고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 식에서 fb에서 gb를 뺀 것이 fa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겨서 정리하면 gb는 바로 fb-fa가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정적분 계산하는 법을 유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우리 정적분의 정의를 써서 계산했던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x제곱 dx를 실제 이제 계산법으로 계산을 해볼까요? fx가 x제곱, 당연히 이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다라는 거 체크해야 되고요. 연속이어야 이 법칙을 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미분하면 x제곱이 될까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 미분에서 다 배웠죠. 3분의 x 3승을 미분하면 x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x제곱 dx라는 값은 x제곱의 원시함수 3분의 x 3승을 가지고 적분 구간 0부터 1까지 해서 계산하면 된다. 이 가우스 기호는 x에다가 1 대입한 값에서 x에다가 0 대입한 값을 빼준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1 대입하면 3분의 1, 0 대입하면 3분의 0, 0이죠. 그렇죠? 해서 답은 3분의 1이다. 아까 구했던 것하고 똑같죠? 그렇죠? 구분 구족법으로 3분의 1이란 답을 얻었었죠? 예,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적분 계산하는 것을 몇 가지 계산을 해보고, 예, 그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적분 계산하는 정적분의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툴을 한번 살펴볼게요. 주어진 함수 fx가 이 구간에서 연속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시함수를 알고 있다. 예, f'이 fx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는 여기 있는 대문자 f를 이용해서 fb-fa로 계산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또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이제 1번. 인티그럴 -2부터 1까지 x의 3승 dx를 구해라 그랬어요. 피적분함수 x의 3승은 이 구간에서 연속이죠. 다항함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원시함수를 찾아야 되는데 무엇을 미분하면 x의 3승이 될까라는 거예요. 4분의 x의 4승을 미분하면 x의 3승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인티그럴 -2부터 1까지 x의 3승 dx는 원시함수 4분의 x의 4승을 가지고 와서 적분 구간 -2부터 1까지에 적용하면 된다. 그렇죠? x에다가 1 대입한 값에서 x에다가 -2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는데 1 대입하면 4분의 1, -2를 대입하면 4승에서 16이니까 4로 나누면 4분의 16 이렇게 쓸게요. 통분할 거니까. 그걸 뺄 거니까 -4분의 16. 그래서 4분의 1에서 4분의 16을 뺐으니까 답은 -4분의 15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자, 또 가볼까요? b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을 때 0에서 b까지 코사인 곡선 아래에 있고 x축 위에 있는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코사인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자, 그렇다면 b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때 0부터 b까지 코사인 곡선 아래에 있고 x축 위에 있는 영역, 여기 B급지 부분이 있죠.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당연히 이 영역에서 코사인 x가 0보다 커요. 그렇죠? 그렇다면 코사인 x를 여기서 적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의 넓이는 인티그랄 0부터 b까지 코사인 x dx다. 그렇죠? 자, 그런데 코사인 x는 0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이에요. 확인했죠? 그렇다면 무엇을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될까라고 원시함수를 찾아서 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티그럴 0부터 b까지 코사인 x dx는 원시함수 사인 x를 가지고 와서 0부터 b까지 적분 구간 적용해 주면 되는 거죠. 이 기호는 x의 b 대입한 값에서 사인 b, 0 대입한 값을 빼준 거다. 사인 0. 그렇죠? 근데 사인 0은 0이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사인 b가 되겠다. 이 넓이는 사인 b가 되겠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방 연습한 것처럼 결국은 연속인 함수에 대한 정적분은 원시함수를 찾으면 되죠. 그렇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의 주겠습니다. 네. 어떤 함수 fx에 대해서 대문자 f를 어떤 구간에서 미분을 했더니 소문자 f가 됐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대문자 f를 소문자 f에 원시함수, 부정적분, 역도함수,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든지 원시함수라고 부르든지 역도함수라고 부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부정적분 또는 원시함수 이런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럴 때 대문자 f를 미분해서 소문자 f가 되면 즉 dx분의 dfx가 소문자 fx 이렇게 되면 이걸 기호로 이렇게 쓸 거예요. 인티그럴 fx dx가 대문자 f 플러스 c다 이렇게 쓸 거예요. 대표적으로 미분해서 fx 되는 함수를 대문자 f로 찾았으니까 상수는 미분하면 영함수죠. 거기다가 어떤 상수를 더해도 당연히 미분하면 소문자 f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인티그럴 fx dx라는 것은 미분하면 소문자 f가 되는 함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다 표현하면 대문자 f 플러스 c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티그럴 fx dx는 대문자 f 플러스 c다 이렇게 표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 똑같이 정적분에서처럼 영문자 S자 길게 늘어뜨린 것처럼 쓴 이 기호는 적분기호, 그리고 fx는 내가 적분할 함수, 피적분함수, 인티그런드라고 한다고 했죠.
dx는 x의 미분인데 여기서는 미분 형식이라고 부른다. differential form 됐죠? 그리고 fx는 부정적분, 원시함수, 역도함수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 더해준 상수 c는 적분상수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기호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원시함수의 성질도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예, 당연히 원시함수라는 것도 미분을 거꾸로 하는 과정이니까 덧셈적이지요. 해서 두 함수를 더한 것의 부정적분은 각각의 부정적분을 더해주면 됩니다. 동차적이지요. 상수배는 적분기호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동차적이고 덧셈적이면 선형적이라고 했죠. 해서 부정적분도 선형적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 원시함수를 계산해야 되니까 우리가 미분한 과정을 통해서 그걸 거꾸로 써서 원시함수의 공식을 쭉 나열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배웠던 미분을 거꾸로 써보겠습니다. 인티그럴 x의 n승 dx. 무엇을 미분하면 x의 n승이 되냐라는 거죠. 그렇죠? n 플러스 1분의 x의 n 플러스 1승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인티그럴 x의 n승 dx는 n 플러스 1분의 x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c다. 이렇게 전체를 표현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분모에 n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당연히 0 되면 안 돼요. 그래서 n이 마이너스 1은 아니다. 그렇죠? n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면 x의 마이너스 1승 하는 건 x분의 1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인 케이스는 이렇게 6번째에 있습니다. 인티그럴 x분의 1 dx가 뭐냐? 미분해서 x분의 1 되는 거. 우리 로그 함수, 도함수 배울 때 정리했었죠? 로그 x를 미분해도 x분의 1이 되지만 로그 절대값 x를 미분해도 x분의 1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x분의 1이라는 함수는 0보다 큰 x에 대해서도 정의가 되어 있고 0보다 작은 x에 대해서도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0보다 클 때 작을 때 다 정의를 해줘야 되니까 x의 값이 0보다 크다라는 제한을 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로그 절대값 x라고 써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티그럴 x분의 1 dx는 로그 절대값 x 플러스 c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우리 지수함수 미분했었죠. 인티그럴 a의 x승 dx가 뭐냐? 미분해서 a의 x승 되는 거? a의 x승을 미분하면 a의 x승 곱하기 ln a였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ln a로 나눠줘야 미분하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인티그럴 a의 x승 dx는 ln a분의 a의 x승 플러스 c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인티그럴 2의 x승 dx가 뭐냐? 2의 x승 미분하면 2의 x승이죠. 그러니까 2의 x승 적분해도 2의 x승 플러스 c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역시 로그의 도함수 배울 때 배웠습니다. 로그 절대값 fx라는 걸 미분하면 절대값 무시하고 fx 분모에 쓰고 그걸 미분해서 분자에 쓰고 기억나죠? 그래서 인티그럴 fx분의 f'x dx는 로그 절대값 fx 플러스 c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삼각함수를 미분했었죠? 인티그럴 sin x dx가 뭐냐? 미분해서 sin x 되는 거 마이너스 코사인 x죠. 그렇죠? 인티그럴 코사인 x dx 미분해서 코사인 x가 되는 거 sin x죠. 그렇죠? 인티그럴 시컨트 제곱 x dx 미분해서 시컨트 제곱 x가 되는 거 텐전트 x죠. 인티그럴 코시컨트 제곱 x dx 미분해서 코시컨트 제곱 되는 거 마이너스 코텐전트죠. 인티그럴 시컨트 x 텐전트 x dx 미분해서 시컨트 x 텐전트 x가 되는 거 뭐였어요? 시컨트 x였죠. 그렇죠? 인티그럴 코시컨트 x 코텐전트 x dx 미분해서 코시컨트 코텐전트가 되는 건 마이너스 코시컨트죠. 그렇죠? 예, 이거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배웠던 거고요. 자, 그 다음 쌍곡선 함수를 미분했었어요. 인티그럴 하이퍼볼릭 사인 x dx 미분해서 하이퍼볼릭 사인이 되는 거 하이퍼볼릭 코사인 x고요. 그렇죠? 인티그럴 하이퍼볼릭 코사인 x dx 하이퍼볼릭 사인 x 플러스 c예요. 그렇죠? 인티그럴 하이퍼볼릭 시컨트 제곱 x dx 하이퍼볼릭 텐전트 x입니다. 인티그럴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제곱 x dx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코텐전트였죠. 그렇죠? 인티그럴 하이퍼볼릭 시컨트 x 하이퍼볼릭 텐전트 x dx
미분에서 하이퍼볼릭 시컨트, 하이퍼볼릭 텐전트가 되는 건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시컨트였죠. 그렇죠? 인티그럴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x, 하이퍼볼릭 코텐전트 x dx 미분에서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하이퍼볼릭 코텐전트가 되는 거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코시컨트였죠. 그렇죠? 예, 이미 다 배웠던 겁니다. 예, 이렇게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역삼각 함수에서 두 가지는 미분했었어요. 악사인 x 미분하면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악사인 a분의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 끝나면 이거 미분해 보세요. 예, 그래서 인티그럴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dx는 악사인 a분의 x 플러스 c다. 자, 이건 많이 나오는 공식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티그럴 루트 9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dx가 뭐냐라고 물어봤다면 악사인 9는 3의 제곱이죠. 3분의 x 플러스 c다. 이렇게 쓸 수 있게 연습하셔야 되고요. 아크 텐전트 x 미분했을 때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다라는 것도 배웠어요. 그래서 이것도 확장합니다. a분의 1 곱하기 아크 텐전트 a분의 x를 미분하면 a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돼요. 이것도 미분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인티그럴 a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dx는 a분의 1 아크 텐전트 a분의 x 플러스 c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공식이니까 기억하시고요. 인티그럴 4 플러스 x제곱분의 1 dx가 뭐냐? 4는 2의 제곱이죠. 2분의 1 곱하기 아크 텐전트 2분의 x 플러스 c다. 이렇게 쓸 수 있게 연습하세요. 그 다음 역삼곡선함수 미분했었죠.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 x 미분하니까 루트 1 플러스 x제곱분의 1. 악사인 x 미분했을 때 하고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 것만 다르다. 배웠죠? 자, 그래서 적분 이 공식을 미분할 때 이미 주었습니다. 인티그럴 루트 1 플러스 x제곱분의 1 dx 이것은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 x 플러스 c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미분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적분 공식 24개는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24개의 공식은 이번 시간 끝나고 나시면 바로 한 두세 번 써보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시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공식만 가지고 뒤에 이제 이 공식을 가지고 더 복잡한 걸 만드는 건 뒤에서 또 연습을 할 거고요. 오늘 마지막 부분은 이 공식을 가지고 몇 개 계산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예제 3번 보세요. 인티그럴 10x의 4승 마이너스 2c 제곱 x dx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배웠던 그 성질을 쓰겠습니다. 상수는 적분기호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10은 그대로 나가면 되고요. x의 4승의 원시함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금방 공식 x의 4승이니까 분모에 하나 더하고 승수도 하나 더하고 4에다 1 더하면 5가 되니까 원시함수는 5분의 x의 5승. 그렇죠? 마이너스 2 상수니까 그냥 곱하면 되고요. 시컨트 제곱 x의 원시함수는 텐전트 x. 24개 공식 중에 하나죠.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 다음 부정적분이니까 마지막에 적분상수 c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됐죠? 자, 그럼 정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약분하면 앞에는 2x의 5승, 뒤에 거 마이너스 2 텐전트 x 그리고 플러스 c다. 됐죠? 해서 이 부정적분은 2x의 5승 마이너스 2 텐전트 x 플러스 c다. 다 됐죠?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또 정적분도 계산해 볼게요. 예제 4번. 인티그럴 0부터 12까지 x-12 곱하기 sin x dx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우선 정적분이니까 이 안에 있는 함수가 앞에 있는 x는 다항함수, sin은 곡선 끊기는 일이 없으니까 연속인 거 두 개 차로 계산을 했으니까 전체도 연속. 그렇죠? 정적분 계산할 때 연속이다라는 거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요. 연속이 아니면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연속이다라는 거 확인했어요. 연속이다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원시함수 구하시면 돼요. x의 원시함수, x는 x의 1승이니까 1씩 더하면 2가 돼요. 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2는 그대로 갖다 곱해주면 되고, 그렇죠? sin x 원시함수 갖다 곱해주면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코사인 x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해서
원시함수가 플러스 12 곱하기 코사인 x. 다 됐으니까 적분 구간 0부터 12까지를 적용해 주면 됩니다. x에다가 12를 대입한 값에서 x에다가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돼요. 그렇죠? 12를 대입하면 앞에 있는 것은 12를 제곱하면 144니까 2로 나누면 72. 그리고 플러스 12 곱하기 코사인 12. 코사인 12는 우리가 기억하는 값이 아니니까 그냥 코사인 12라고 써주면 됩니다. 예, 표 찾아서 계산할 필요 없고요. 예, 이렇게 참값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거 0 제곱하면 0이니까 필요 없고요. 코사인 0은 1이지요. 그러면 1은 곱하나 마나니까 12를 빼주면 되지요. 마이너스 12. 그렇죠? 72에서 12를 빼면 60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써주면 된다고 했어요. 12 곱하기 코사인 12가 된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문제, 예, 한 문제만 더 풀고 이번 시간 정리할게요. 이제 5번 보세요. 인티그럴 1부터 9까지 t제곱분의 2t제곱 플러스 t제곱 루트 t 마이너스 1 dt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적분 구간이 1부터 9까지 정적분입니다. 그렇다면 연속이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는데 분모가 있어요. 분모는 당연히 t제곱하고 되어 있는데 t가 1부터 9까지니까 당연히 0보다 크죠. 0이 되는 일이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전체 함수는 연속이다라는 게 확인된 거죠. 그럼 원시 함수를 찾으면 되는데 복잡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은 t제곱분의 2t제곱이니까 약분하면 2가 되죠. 두 번째 항은 t제곱분의 t제곱 곱하기 루트 t니까 약분하면 루트 t가 되죠.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2 플러스 루트 t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이죠. 그렇죠? 예, 이제 원시함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변수는 t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부정적분이니까 변수 그대로 써줘야 됩니다. 미분에서 2가 되는 거 2의 원시함수 2t죠. 루트 t 하는 것은 t의 2분의 1승이지요. 그렇다면 거듭제곱 법칙 쓰면 됩니다. 2분의 1에다 1 더한 것분의 t의 2분의 1 플러스 1승이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 마이너스 t제곱분의 1 하는 것도 여기 t제곱분의 1 하는 것이 t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그렇죠? 해서 마이너스 2에다가 1 더한 것분의 t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승 이렇게 고치면 되고 사실은 t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이다라는 걸 기억하면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쓰면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한 결과는 2의 원시함수는 2t였고요. 여기 2분의 1에 1 더하면 2분의 3이니까 뒤집으면 3분의 2고요. 승수는 2분의 3승이고요. 해서 루트 t의 원시함수는 3분의 2, t의 2분의 3승. 마이너스 t제곱분의 1 원시함수는 t분의 1, 즉 t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렇죠? 예, 원시함수를 다 구했으니까 구간 적용 1부터 9까지 적용하면 됩니다. t에다가 9 대입한 값에서 t에다가 1 대입한 값을 빼주면 돼요. 그렇죠? 해서 이 값은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해서 9분의 290이다라고 예, 바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예, 정적분 계산하는 그 기술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결국 연속인 함수의 정적분은 그 함수의 원시함수를 찾으면 계산할 수 있고요. 원시함수는 우리가 미분하는 과정을 거꾸로 쓰면 되고요. 그래서 24개 공식을 주었습니다. 사실 다 배운 걸 나열한 것뿐이죠. 예, 그것은 예, 이번 시간 끝나고 한 두세 번 연습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예. 음소거 해제하시고 예, 채팅 다 보내주셨죠? 출첵. 예,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 있나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시간은 예, 이걸로 마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